어저께 지금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은 지금 151석 이상이 목표입니다. 아니 우리가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못하면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탄핵론에 발을 훅 담갔어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이름을 말을 네.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네.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네. 이 말을 했거든요. 네. 저 왜 했을까요? 지금 저 원조는 네. 조국이잖아요. 맞아요. 조국이 네. 200석 가자, 탄핵하자, 윤석열 정부 끝장전에 그걸로 비례로 계속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지금 저 비례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섰어요. 조국 혁신당이. 네. 지금 거의 둘이 양쪽이 아침에 주셨죠 이거. 예. 조국 혁신당 쿠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 비례 지지율이 30%, 네. 정확하게 29.8%로 올라왔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1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려 좀 있으면 따블라겠어. 그러네요. 12%가 네. 그러니까 야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힘보다 훨씬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훨씬 네. 뭐 150까지 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박근혜도 끌어내야 되는데라고 네. 조국 혁신당의 이슈를 자기들이 가져온 거네요. 네. 그리고 조국이 또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에게 실망한 분들이 우리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예. 이재명이 뭐라고요? 오보 아니에요? 저 사람 그 특유의 전략 있잖아요. 오보 아니에요? 아 나는 그 사람이 저 조국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특기가 뭡니까? 진실이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검찰에 걸리면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레토릭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정말 조국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오보인 거 오보라고 예.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국도 사실 살짝 물러섰어요. 내 발언을 기자가 곡해했다. 지가 또 네.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또 그렇게 또 약간 말을 살짝 걷어들이는 느낌이어서 둘이 아직 전면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30%가 나오고 요거는 리얼미터였나요? 예. 요 리얼미터가 아니 한길 리서치죠. 네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30% 나오고 이러니까, 예. 민주비례 18%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내일부터 조국은 이재명 한번 붙어볼까? 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저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151석이 목표고 우리가 박근혜 정권도 끌어내렸는데 막 이러면서 네. 지지자들을 이렇게 흥분을 시키는 거죠. 흥분을 시키고 있으니까 막 전체적으로 흥분을 했나 봐요. 박지원 이제 후보죠. 목포 쪽에 해남 완도 진도 민주당 후보 박지원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또 그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대해서 앞으로 우리 조 대표가 민주당의 명예당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범민주연합에서 뭐 우리 같이 어차피 윤석열 정부로 싸워야 되니까 명예당원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바로 누가 나섰을까요? 이거에 대해. 정청래 나섰죠. 이재명이 직접 얘기한 바로 정청래가 나서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바꿔서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심정은 알겠으나 최고위에서 이것은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약해 지금 정청래 말이. 정말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정청래 지금 워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호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이 민주당 이런 불량품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불량품 같은 말을 하는 이 넌더리 나는 바퀴벌레들은 박멸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도 약하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맞아. 꼭 핵심 인재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바로 답이 올라올 것 지금 같은데. 민주당의 핵심 인재로 네네. 떠오르고 있는 막말 인재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못 맞추시면 진짜 실망입니다, 진짜. 지금 실시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네. 좋겠는데. 정청래도 얌전하게 보이게 하는 막말의 천재 누구일까요? 제가 이 사람이 한 얘기 쭉 불러드릴까요?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노무현은 매국노다. 노무현은 가면 쓴 미국인이다. 노무현의 악취 섞인 발언에 질식할 것 같다. 노무현 씨 역겹다. 사억 얻어먹고 사는 민주당이다. 야, 수박 발언이 왜 문제야? 식물이잖아. 이 지금 민주당 쓰레기들 저기 박멸해야 답 돼. 넣었어요. 답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양문석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아, 민영배. 다 지금 양무석 올라오는데 민영배 누굽니까? 민영배. 정경모 선생님만 민영배 이렇게. 민영배. 예. 민영배 만만치 않죠. 예. 네, 맞아요. 아, 정치 많이 아시네요. 민영배 특집 한번 해야 되나? 하지만 정답은 네, 양문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 제작진이 아주 그냥 꼼꼼하게 발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1번 먼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쨌든 뇌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선택을 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던 날 유서를 썼는데 거기에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미안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이것은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죠. 쓰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네. 공소권 없음. 무로 그러니까 처리가 수사를 되었죠. 받은 사람이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냐 하면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민주당 네. 내에서는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선을 넘어서 굉장히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유구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해도 혹은 산업화를 우리를 정말 먹고 살게 해준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도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를 해서는 정치인은 꼭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사과를 했어야 됐고요. 코미디 프로까지도 압박을 맞아요. 받았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먼저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그동안의 네. 얘기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막말로는 또 여자 국회의원 중에 네. 과거 손혜원 의원 기억나시죠? 근데 손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번 그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대선 캠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선대 그 캠프에서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네. 홍보본부장이었는데 홍보본부장이었죠. 쫓겨났고요. 2017년에는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야권에서는 말입니다. 정계 은퇴하라. 네. 정계 은퇴하라라고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홍 대표가 홍 지사가 예. 결국은 좀 내가 경솔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예. 뭐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네. 심지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부엉이 바이. 부엉이라는 예. 부엉이 바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엉이라는 부엉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예. 밤에 그냥 그 까맣게 한 데서 출연자들이 네. 부엉이로 네. 등장을 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건데 네. 저거는 노무현 노무현 비하다. 비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져 숨진 양산의 그 바위가 부엉이 바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몇 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게다가 예. 지금 한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니고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국감 때 노무현 정부의 국감 때 발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이번에 뭐 경제 정책이나 정부는 솔직히 나는 낙제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의원실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로부터 한참 뒤 2020년에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 문제 삼아요. 당신
그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낙제점이라고 발언한 적 있지. 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낙연 대표가 그거 갖고 사과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은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의정 활동할 때 내가 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지를 그렇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발언이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지금. 발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밥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는 걸 머릿속에 네. 드시고 지금부터 양문석 이 발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씨의 발언. 양문석 네. 씨는 누구냐면은 양문석 씨는 기본적으로 언론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한번 보시죠. 자, 1번. 아까 이게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노무현 씨는 역겹다. 자, 그다음에 노무현 이게 불량품이다. 노무현은 역겹다. 매국노. 예. 이 발언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네. 그걸 가난 합니다. 쓴 미국인이다. FTA를 추구합니다. 네. FTA 협정을 해가지고 네.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FTA가 뭐 체결이 막 발효가 되면서 미국 쇠고기도 수입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저 양문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노무현은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었다. 이완용급이다. 이완용급이다. 네. 이완용급이다. 그리고 불량품이다. 네. 실패한 불량품이다. 네. 뭐 외국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스페인 순방 중이었는데 예, 예. 스페인 순방 중일 때는 노무현 해외 나갔네. 못 들어오게 공항을 폐쇄시켜 버려라. 그렇죠. 이런 말들까지 마구마구 본인의 이게 그냥 페이스북이나 어떤 행사장에서 발언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운영했던가 뭐 필진으로 있는 매체의 칼럼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저격 한 본심이란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 말 실수였어요. 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막말을 칼럼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말을. 그다음 번 노무현 역겹다 이 3번 그거 한번 네. 볼까요? 3번 보면은요. 노무현 역겹다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노무현 너무 역겹다라고 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퇴임 후에 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사를 내놓고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걸 말입니다. 만약에 보수가 이 글을 썼으면 또 이 사람도 매장됩니다. 진짜 민주당에서 난리를 쳐갖고. 역겹다. 그런데 지금 양문석은 그거를 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 4번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노무현 가지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발언은 정치인이다 이 사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 자, 양문석이 하면은 그러니까 손혜원이 하고 뭐 홍준표가 하고 뭐 이낙연이 해서 발언하면은 노무현을 폄하하고 노무현을 비방하는 발언이 되는데 양문석이 노무현에 대해서 역겹다, 쓰레기다, 뭐 매국노다라고 하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에요. 언론 자유다. 예. 그 뭐 나라님은 뒤에서 욕도 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욕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서거로 먹고 사는 민주당. 그러니까 저거를 정말 길거리 말로 하면은 정말 뭐 팔아 정치하는 민주당 시신 팔아 정치하는 민주당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극우다라고 해서 그 사람 완전 매장됐잖아요. 지금 저거는 네. 지금까지 이제 네. 양문석 발언이 나왔던 게 어쨌든 FTA와 관련이었다면 네. 그리고 퇴임 후에 환경운동 하는 거에 관련이었다면 저거는 정확하게 노무현의 죽음을 가지고서 네. 긁어 넘어간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동정표 상승으로 탄도리 국회의원 양산에서 먹고 살다가 다 까먹고 정권 빼앗기고 노 전 대통령 서거하니까 동정심에 힘받아서 지지율 올라가는 정당. 자 이거요. 네. 진짜 이거는 네.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의
핵심적인 그 전략을 비밀을 노출한 거야? 핵심 전략 노출인가? 저는 핵심 전략 노출이지만 이거 발작 버튼이에요. 네. 민주당이 그렇죠. 노무현의 죽음을 가지고 먹고 산다. 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양문석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양문석이. 네. 양문석이 민주당은 죽음으로 먹고 산다. 네. 서거로 먹고 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또 각종 이 정말 양문석 씨는 제가 볼 때 이재명 씨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다음 발언 때문입니다. 그 수박 속가내자 뭐 수박 깨버린다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그거 사람이 받았잖아요. 경고 징계도 받았잖아. 경고도 예. 받았어요. 경고도 받았는데 이번에 공관위 면접 때 예. 수박 발언을 지지하니까 아, 지적을 아니, 했군요. 예. 당신 지금 수박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혐오 발언, 그 당내 분파를 조장한 이런 발언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취지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동물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수박은 식물이잖아요. 식물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 야, 네. 야. 지금 동물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민주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닐까요? 정청래 네. 씨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그러니까 배워야죠. 약하죠. 그 말이잖아요. 내가 바퀴벌레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네. 수박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뭔 소리야? 동물 바퀴벌레 또 이야기지. 나오잖아. 바퀴벌레 또 나오잖아. 바퀴벌레 그 다음 거 바퀴벌레 하면 아, 뭐 맞다.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네. 연상이 됐군요. 자, 이 사람이 2022년에 경남도지사 나갔다 떨어졌죠. 떨어지죠. 예.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지난 한 달 선거한다고 비워두었던 집안이 엉망이다. 지금부터 집 청소한다. 끝나고 바퀴벌레 박멸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한다.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중앙당에 맑게나 하는 이들을 향한 투쟁, 관종들을 향한 투쟁, 거침없이 쇄신의 깃발을 들고 뜨겠다. 바퀴벌레라고 민주당에 바퀴벌레들이 있고 네. 내가 그 바퀴벌레들을 잡겠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에 내가 그런 얘기 할 때도 네. 다 받아줘 놓고는 네. 지금 내가 안산 단원 안산에 저기 전해철이 네. 전해철 잡으러 간다. 네. 내가 수박 깨러 가겠다라고 내가 밝혔는데 그걸 가지고 3개월 뭐 징계를 내려 3개월 징계 그게 내가 억울한 거네요. 야, 근데 바퀴벌레라고 한 것도 지금 아닌데. 놀라운 우리 네. 슈퍼챗 써주신 진저 마르마레님이 해경군 김씨 계정 해경군 김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게 지금 김혜경 씨 핸드폰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김혜경 씨 핸드폰이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해경군 김씨 그 계정 예. 경선 당시 이재명 문재인 경선 당시에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이 계정에서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 시체팔이 그만해라라고 썼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이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계정은 꼭 뭐 김혜경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서 어떻게 됐죠? 수사에서 김혜경 씨 계정이 거의 핸드폰이 김혜경 씨 핸드폰이 맞다라는 했지만 수사 김혜경이 결과까지 올렸고 나왔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네, 예.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예. 그 계정과 그 핸드폰의 소유자는 김혜경이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해. 글을 올린 것까지는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상한 네.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네, 수박 정도는 그냥 애교네요. 애교죠. 자, 혐오 발언도 아니네.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시다. 정말 양문석 씨는 민주당의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보수에서 그것도 약간 오른쪽에 또 강성 보수에서 정말 저 양 의원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노무현은 역겹다. 그 다음 가십시오. 노무현은 매국노다. 이거 매국노다. 그 다음번 가시죠. 노무현의 악취 섞인 발언에 질식했다. 저거는 특히 뭐였냐면은요. 3번은요. 사람들은 이미 퇴직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역겨워. 왜 그렇게 해야 돼? 노무현 지금 퇴임했다고 아무런 비판도 안 받아야 돼? 나는 오히려 노무현이 환경운동하는 척하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갖고 봉하마을 내려가갖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네. 너무 역겨워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의 악취 섞인 발언에 질식할 것 같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양문석 씨 얘기입니다. 4번 네.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서거로 먹고 사는 예. 민주당.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을 발췌해갖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건 분명히 보수 정치인이 그러겠죠. 얘기했다라고 예. 얘기를 할 홍준표 거예요. 모르겠죠. 예. 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대구시장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연상을 떠올리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입이 네. 세시니까 네. 사람이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바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그리고 바퀴벌레라고 했고요. 쓰레기라고 한 것도 있어요. 민주당 쓰레기들, 제발 내가 제발 파란 옷 입고 기호 일부로 나가서 싸웠는데 떨어졌다고 최소한 그런 사람 나 같은 떨어진 사람한테 최소한 예의는 표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잘난 쓰레기다. 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떨어진 거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문재인이 우유부단해서 우유부단해가지고. 선거에 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고향은 통영이지만 서울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통영은 촌이라서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통영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게 촌 사람들이 유명인을 네. 못 봐갖고 내가 막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아 이거 방송 저 통영 분들 들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2022년 무렵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통영은 저 통영촌이라서 이 전파가 가서 닿을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저 통영은 사람 촌이라서 내 방송을 못 듣는다. 이 저 얘기죠. 지금 기억나는데요. 네. 저분 통영에 김현정의 출마했을 뉴스쇼에 나왔을 때입니다. 예, 통영에 출마했을 때 혹시 제작진이 바로 그 사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됐어요. 필요 그 없어요. 통영에 네. 선거 사무소에 뭐라고 걸어놨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커다란 걸개 그림 걸어가지고 네. 통영의 아들 양문석 통영의 아들은 그러나 통영을 무시하고 있었네요. 개무시하고 있다는. 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김현정 PD가 그래도 이게 방송 진행자는 네. 사고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지만 통영분들 항의 옵니다. 네. 이거 촌이라 그러면 항의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또 한 수 더 떠요. 이거 통영 있잖아요. 전파가 안 갈 거예요. 마치 통영을 상가 노지 취급하는데요. 네. 통영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네. 가는 데고 지금 그 관광 명소인데 거기를 이런 식으로 상가 노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통영은 기본적으로 관광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이 맥락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통영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정말 거지 같은 발언인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래서 안산. 떨어졌다. 네, 통영에서 그러니까 떨어졌지. 안산. 이 사람이 지금 안산갑 지금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했었대요.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민주당 안산갑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아니 이런 후보를 지금 민주당 안산갑 후보로 지금 내보낸다고? 우리는 인정 못해. 라고 지금 개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후보, 네.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막 하는 이유가 네, 저렇게 막 해도 되니까. 맞아요. 예. 막 해도 만약에 저런 말 한마디로 본인의 네, 그 표가 날아가고 네, 국회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 네. 저렇게 말 안 할 겁니다. 국회의원 내 어떻게까지 못했잖아 그래서. 뭐 도지사 했고 근데 이 도지사 후보를 했죠. 안산은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도시 통영은 네. 이제 여러 이제 지역적으로도 네. 국힘 지지도가 높고 이랬는데 네. 안산 전해철 의원이 지켜왔던 안산이 경선에서 결국 개딸들 도움으로 떨어졌잖아요. 전해철은 그리고 됐는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뽑힐 거니까 그치. 저거는 맞습니다. 막말 플러스 유권자 무시예요. 네. 유권자들의 지능을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 대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거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니까 저런 발언까지도 해주는 민주당 수준을 저렇게 보고 있는 후보가 그 당 배지 그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범죄 경력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의 네. 사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결국 후보의 수준은 유권자 수준을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네. 서보커님은 올려주시네요. 양문석 멋진 말 많이 했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양문석이
이 뭔가 왜 노무현은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이렇게 과대평가되고 신격화되고 아이돌화되고 있지라고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어떤 혀를 뚫어주는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지금 우리 서복권님이 맞는 말 했네. 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보수는 민주당에다 공천을 지금 신청할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우리는 니네들이랑 생각이 달라 그쵸. 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우리는 나는 그 당시에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노무현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당이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노무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이 정도 신격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뭐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말 못했던 것들 네. 얘기 막 해도 되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인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니까 네. 뭐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 핵심적 키워드가 또 이겁니다. 망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 유가족들이 망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혐의로 걸어버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뚜기 하나 뚫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사위 네. 곽상원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지 거진 일주일이 되고 있는데요. 종로 그동안 출마했죠, 아무 이번에. 얘기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죠. 19일. 어제입니다. 어제. 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각상원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 네. 뭐라고 했냐면은 양문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언어가 매우 거칠고 네. 인격적으로나 정치적 자질이 의심이 갈 수 있는 표현들은 있는 것 같다.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나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냐는 진행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것이 공천 기준이 되거나 정치인의 자질 시비에 문제가 된다면 모두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좀 말이 더 같네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기준점을 사위가 정해줬어요. 네. 양문석도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정치인 자질 시비에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같다. 양문석에 대한 공천을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양문석의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주저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일삼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일일이 확인해서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국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인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왜 네가 기준을 정하세요. 네가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는 니네 당에서 먼저 정하세요라고 반박이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약간 네. 약간 좀 남아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18일 날 네. 그 김어준 방송에 이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지금 노무현 욕했다고 사퇴한다고 그거 노무현 신격하는 거 아니냐. 네.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는 잘해라. 그렇죠.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제 노무현은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유명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했다면 네. 이재명한테는 살아있는 이재명한테 잘해라. 네. 이 말까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문석 후배한테는 가서 봉화마을 가가지고 참배하고 절 한번 올리고 올라오면 된다. 근데 정말로 양문석이 그날 갔어요. 절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양무석이 갔다가 한 10분만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바로 있죠. 권양숙을 만났어야 되는데 네. 권양숙 만나는 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예. 저는 권양숙 여사가 안 만난 것도 저는 오히려 양무석을 인정해 준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만나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의 명예를 안 챙기는데 왜 남들의 명예를 챙겨줘야 되죠? 지금 유가족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이 유가족은 되는구나.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양무석에 대한 비토 기분이 나쁘다는 네, 걸 그러니까. 표시를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것만 표시하고 양무석을 잘라라라는 메시지를 안 낸 거잖아요. 냈죠.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아니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없는 남편보다는 눈앞에 있는 사위의 공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입장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그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가가지고 사과까지 했어야지. 네.
사과까지 했어야. 그러니까 그 무덤에 가서 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족이죠. 유가족. 네. 보통의 어떤 이런 막말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가족이 그 직접적 당사자인 부인이 일종의 그걸 익스큐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네. 나와가지고 양문수 씨가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한 직후에 사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양숙은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앙금이 아니 저는 앙금이 있다고 앙금은 생각을 있고, 하는데 예. 앙금이 있어도 지금 이 집안에서 귀한 건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드는 거지 그렇군요. 남편의 명예 따위 중요하지 않다. 남편의 명예보다는 국회의원 배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집안이 합의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짠합니다. 이제 지금 그쵸. 그동안 그렇게 그 어쨌든 노무현이라는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노무현이 갖고 있는 또 이뤘던 것 성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양문석이라는 후보가 하나 나옴으로써 과거 발언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가족들도 이제 그걸 지켜주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했던 유시민이 죽은 노무현 그만 챙기고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네. 이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네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어쩌다 저쩌다 해도 죽은 사람 다 소용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아부가 최고다. 하는 지금 결론을 유가족들도 내고 있고 유시민도 내고 있고 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한테 대한 뭐 아부가 뭐 네. 거의 뭐 하늘을 찌르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수당도 만약에 뭐 진짜 앞으로 노무현 뭐 폄회 뭐 예. 시비가 일어나면 아니 니네 당에서도 지금 니네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당에게 날리세요? 라고 그냥 반박하면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국힘이나 민주당으로서는 국힘을 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뭐라 그럽니까 치트키라 그럽니까? 네. 그냥 만능 무기 하나가 네. 날아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거는 아무리 이재명이 급했어도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는 깨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선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싸움꾼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계속 끼고 간다는 건 네. 뭐 상당히 앞으로 이제 뭐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저는 뭐 어느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하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신격화를 하나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아이돌라이징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아이돌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국면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또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네. 또 그 정리를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쉽게 말을 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고 아니요. 그 그 과정에서 보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폄훼하고 막말하는 국민들이 왜 진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망자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그렇게 예의를 갖추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까? 뭐 양문석 덕분에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 성정이나 성격상 일단 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우리 많은 신 차장 사람들이 있을 착해요, 거예요. 정말. 네, 맞아요. 그리고 신 차장 태도가 사실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네. 살아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문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 한번 볼까요? 이런 맞다. 말도 했습니다. 네. 이제 야. 점점 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요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네. 앞에 노무현 욕하고 민주당 바퀴벌레라고 한 거. 네. 그런데 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 네. 이런 바로 말 저거죠. 하라고. 예, 바로 이런 거 하라고. 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네. 바로 저 얘기입니다. 네. 저런 특수 기능을 보유하고 특수 기능? 있는 사람이 특수 있죠. 기능 보유자. 아이고. 저는 저 사람이 저런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주고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언제 얘기했냐면 작년 1월에 네. 작년 1월에 이제 아마도 그 안보 상황 때문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하 벙커, 그러니까 용산 지하 벙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가가지고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뭐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뭐 도발에 대해서 적절히 준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올해도 전쟁 미치광이, 전쟁 불사 미친 소리들이다. 새해 전날부터 예상대로 어김없이 미친 소리 듣고 있네. 자, 아직까진 대통령인 윤석열 씨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특징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아직까지 대통령인 윤석열 씨한테 충고 하나 던진다. 네. 당신 혀 꼴리는 대로 다 뱉어내는 것 같다. 우리는 당신을 찍었던 이 찍들마저 인질이 되고 볼모가 돼도 언제든지 죽어 나자빠져도 당신과 당신 주변만 안전하면 전쟁 불사 운운하는 배은망덕 견부지자라서 당신을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 욕하는 거는 당신이 전쟁에 막 전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 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한테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견부지자 그게 무슨 워딩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배은망덕하다고 하면서 견부지자라서 당신을 개놈의 새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견부지자라는 건 개놈의 새끼라는 뜻이잖아요. 견부지자. 예. 네. 아이고 또 풀어서 또 해주셔야 되니까. 네. 견부지자는 또 없는 말이네요. 그 워딩이 견부지자는 그런 말이 뉘앙스로 없어요. 한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런데 견부지자란 말이 없어요. 하여튼 예, 개 아버지의 자식이다 뭐 그런 이거잖아요. 거죠. 견부지 개 아버지인데 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견부호자 뭐 이런 거 욕이네요. 하고 보니까 나 견부지자란 말을 또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딱 처음 네. 들어봤지만 그 워딩을 딱 듣는 순간 개놈의 자식이다 뭐 이거를 견부지자라고 풀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견부호자잖아요. 네. 아버지는 개 같아도 네. 자식은 호랑이 같다. 견부호자다 해서 아들이 잘났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편한 사이에 하는 네. 말인데 네. 참 배은망덕 견부지자니까 견부지자가 더 심한 말이네요. 네.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 저 사람이 저런 특수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을 향해서 혀 꼴리는 대로 내뱉는다. 저 말은 정말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저 얘기가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